만약 지금 당신이 선택한 일이 노후의 당신을 가장 후회하게 만든다면 그 선택을 바꾸고 싶으신가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조금 무거운 질문으로 시작하려 합니다. 평생을 열심히 일해온 당신, 지금까지의 지출이 정말 가치 있는 선택이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 있으신가요? 특히 노후에 그때 그 돈을 왜 그렇게 썼을까라는 후회가 당신을 괴롭힌다면 그 순간을 미리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방송의 주제는 63세 이후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지출, 압도적 1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평소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돈을 쓰는 선택들이 노후에 큰 후회로 남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로 인해 우리의 관계와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한 청취자분께서 익명의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저는 68세입니다. 몇 년 전 은퇴하고 남편과 함께 조용히 지내고 있죠.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제 마음을 괴롭히는 일이 있습니다. 은퇴 직전에 친구들이 권한 고급 리조트 회원권을 샀어요. 노후의 여유로운 삶을 즐기자는 마음으로 꽤 큰 돈을 들였죠. 처음 몇 달은 기분이 좋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곳에 갈 여유도 없고 사용하지도 못한 채 유지비만 계속 나가더군요. 그 돈을 차라리 건강관리나 아이들 교육에 썼다면 지금 이렇게까지 후회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그때는 이 정도쯤이야 싶었지만 지금은 매달 빠져나가는 돈을 보며 한숨이 나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그때는 관계를 유지하려고 친구들에게 필요 이상으로 비싼 선물을 사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들은 제가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니 거리를 두기 시작하더군요. 결국 저는 관계도 잃고 재정적 부담만 남았어요. 이 사연을 듣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나도 모르게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은 없으신가요? 사연 속 청취자분처럼 노후에 우리가 가장 후회하는 지출은 가치 없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쓴 돈, 혹은 당장의 만족만을 위한 충동적 선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합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이 때로는 불필요한 지출을 유발하기도 하죠. 특히 노후에는 한정된 자원 안에서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젊은 시절의 실수가 2배, 3배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63세 이후 가장 후회되는 지출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의 연구에 따르면 노후의 재정적 후회는 단순히 돈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삶의 방식과 우리가 어떤 관계에 투자했는지에 대한 후회로 연결되곤 합니다. 심리학자 다니엘 카너먼 교수는 사람들이 돈을 사용할 때 손실 회피의 심리가 작용한다고 말합니다. 즉, 우리는 지금의 손해를 두려워해서 잘못된 선택을 유지하려고 하죠. 회원권을 유지하면서 언젠가 쓰겠지라고 스스로를 속이거나 필요 이상으로 관계에 투자하며 이 정도는 해야 한다고 합리화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 결과 청취자분의 사연처럼 관계와 돈을 모두 잃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의 지출 중 가장 후회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그 지출이 어떤 이유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것이 당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이런 잘못된 지출이 어떻게 우리의 노후를 흔들고 어떤 선택이 평온한 노후로 이어질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와 교훈을 통해 다뤄볼 예정입니다. 사연을 통해 들여다본 우리의 삶은 결국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조금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후반에 접어든 한 청취자분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이분은 사업으로 성공해 젊은 시절 꽤 여유로운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지난 선택들을 되돌아보게 됐다고 합니다. 제가 사업이 잘 될 때 가족 여행이나 고급차 구입에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친척들이 모이는 자리에서는 비싼 옷과 가방으로 자신을 꾸미고 아이들 학원비나 집안의 경조사비도 주저없이 냈죠. 그렇게 해야 제 체면이 유지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다시 생각해 보니 그 돈들이 정말 필요했던 것인지 의문이 들더군요. 정작 가족과 보내는 시간의 질은 낮았고 친척들과의 관계는 제가 돈을 쓰지 않으니 멀어졌습니다. 지금은 한 달 생활비를 아껴 써야 할 만큼 재정적으로 힘들어요. 그때는 당연했던 지출이 지금은 너무나 큰 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녀를 위해 지나치게 많은 돈을 썼던 또 다른 청취자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은퇴 직전까지 아이들 교육비로 큰 돈을 들였습니다. 학원, 과외, 해외 연수까지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죠. 아이들이 더 나은 기회를 얻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아낌없이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다 성장하고 나니 정작 저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저를 위한 저축이나 노후 준비는 뒷전이었고 아이들은 이제 독립해서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내가 아이들에게 바친 모든 것이 정말 필요한 것이었을까? 물론 아이들이 좋은 직장을 얻고 자리를 잡은 것을 보면 보람을 느낍니다. 하지만 제 자신을 돌보지 않았던 선택이 지금은 후회스럽습니다. 아이들이 경제적으로 도와줄 수도 있지만 그 도움을 당연히 기대하는 것도 부담스러운 일이더군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이 두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점은 우리가 단기적인 만족이나 사회적 압박에 의해 장기적인 삶의 기반을 스스로 무너뜨렸다는 사실입니다. 전문가들은 우리의 소비 패턴이 단순히 재정 문제로 끝나지 않고 심리적, 정서적 부담을 가져온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노후에는 경제적 안정감이 부족할 경우 대인관계까지 위축될 가능성이 큽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거나 아이들에게 의지하게 되는 상황은 우리 스스로를 더 힘들게 만듭니다. 이쯤에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지출 중 미래의 자신이 후회할 만한 선택은 없으신가요? 사회적 체면, 가족의 요구, 혹은 스스로를 만족시키기 위해 불필요한 돈을 쓰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노후에 들어갈 필수 비용들, 예를 들어 의료비, 주거비, 생활비 등을 고려했을 때 현재의 선택이 그 준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미국의 철학자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은 풍요가 아니라 간소함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처럼 진정한 삶의 풍요는 단순한 물질적 소비가 아니라 삶의 본질에 집중할 때 비로소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잘못된 지출을 줄이고 노후를 위한 올바른 선택을 하는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자신의 소비 패턴을 솔직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달 어디에 돈이 가장 많이 쓰이는지 기록하고 분석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지출을 되돌아보며 내가 이런데 돈을 썼단 말이야? 하며 놀라곤 합니다. 필요하지 않은 쇼핑, 사용하지 않는 구독 서비스, 지나치게 잦은 외식 등 의외로 불필요한 지출이 우리 일상에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작은 사치라고 생각하며 계속해서 반복되는 비용들, 예를 들어 매일 커피를 사 마시거나 계획 없이 충동 구매하는 습관은 결국 커다란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실제 한 조사에 따르면 평균적인 사람은 한 달에 불필요한 지출로 소득의 약 20%를 소비한다고 합니다. 만약 이 돈을 노후를 위해 저축하거나 투자했다면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두 번째로, 관계 속에서의 지출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인간관계에서의 지출을 단순히 돈 문제로만 여기지 않습니다. 체면, 책임감, 의무감 등이 겹쳐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매번 계산을 도맡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호의를 통해 관계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오히려 자신을 더 고립시키거나 상대방에게 의존적인 관계를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출을 통해 관계를 유지하려 하기보다는 돈을 쓰지 않더라도 더 진솔하게 연결될 수 있는 방식을 찾는 것입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느 50대 청취자분은 매번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자신이 가장 많은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니 모임에 나가기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이후 친구들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단순한 산책이나 서로 집에서 음식을 나눠 먹는 방식으로 만남을 바꿨습니다. 그 결과 관계는 더 깊어졌고 지출도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재의 관계에서 돈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정말 필요한지 말입니다. 세 번째로, 자녀와의 관계 재정립이 필요합니다. 앞서 자녀를 위한 과도한 투자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이야기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경제적 지원보다 정서적 지지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사랑을 느낄 때 가장 크게 성장합니다. 경제적 지원이 아니라 시간을 함께 보내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부모의 역할입니다. 노후를 위해 자녀와의 관계를 새롭게 정의해 보세요. 지나친 금전적 지원을 줄이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방식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말에 공원 산책을 하며 대화하거나 함께 책을 읽는 활동도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저축과 투자의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현재의 잘못된 소비를 줄였다면 그 돈을 어떻게 활용할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노후 준비를 위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저축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단순한 저축만으로는 노후 자금을 충분히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투자도 병행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무리하게 고위험 투자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안정적인 연금 상품이나 적립식 펀드 혹은 안전한 미국 국채 같은 분산 투자 방식은 안전성과 수익성을 모두 고려할 수 있는 좋은 선택입니다. 또한 가장 먼저 마련해야 할 것은 긴급 자금입니다. 만약 갑작스러운 병원비나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긴다면 이 자금이 당신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 노후를 위해 저축하거나 투자할 여력이 없다고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앞서 이야기한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작은 금액이라도 시작해 보세요. 미래의 자신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준비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노후를 꿈꾸고 있나요?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한다면 그 꿈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잘못된 지출을 줄이고 노후를 위해 경제적으로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노후 준비는 돈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노후를 보다 풍요롭게 만드는 또 다른 요소, 바로 인간관계와 정서적 안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노후가 되면 인간관계는 우리 삶의 중심이 됩니다. 경제적 안정이 없다면 불안하겠지만 경제적 준비만 되어 있고 삶을 나눌 사람이 없다면 그 역시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돈이 많거나 적음이 아니라 탄탄한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의 관계에서 정서적 교감을 나누는 것이 삶의 질을 결정짓는다는 결과죠. 하지만 노후에 들어서며 많은 이들이 사회적 관계를 점차 잃어갑니다. 직장에서 퇴직하며 동료들과의 관계가 약해지고 자녀들은 독립하며 부모와의 거리가 멀어지며 친구들과도 점점 소원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있나요? 혹시 돈으로 이어진 관계, 혹은 단순히 형식적인 만남만 지속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노후의 외로움을 막으려면 지금부터 진정성을 바탕으로 관계를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유지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에게 시간을 쓰고 정성을 들여야만 관계가 깊어지고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느 60대 청취자분의 사연입니다. 그분은 은퇴 후 오랜 친구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연락을 다시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간단한 안부 문자나 소소한 대화를 통해 서로의 안부를 묻기 시작했고 결국 정기적으로 만나는 모임까지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느낀 행복은 그 어떤 경제적 여유보다 더 큰 만족감을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나 멀어진 가족에게 지금 연락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잘 지내? 이 한마디가 관계를 이어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자녀와의 금전적 관계를 줄이고 정서적 교감을 강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녀와 부모 사이의 진정한 유대는 경제적 지원이 아니라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고 이해하는 데서 나옵니다. 한 부모님은 아들과의 대화가 줄어드는 것을 느끼며 자신이 먼저 다가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분은 아들과 함께 저녁을 준비하고 서로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매일 가졌다고 합니다. 그 결과 아들과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고 서로에 대한 신뢰와 애정이 깊어졌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런 노력을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지나치게 기대하거나 요구하지 말고 그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 보세요. 작은 행동 하나가 미래의 관계를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데 있어 인간관계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지면서 어떤 이들은 자신을 돌보는 방법을 모르고 허전함을 느끼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스스로에게 시간을 투자하고 자신을 돌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한 50대 여성은 퇴직 후 무기력해지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들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자신이 좋아했던 취미 활동을 다시 시작해보기로 결심했고 그 과정에서 삶의 새로운 활력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삶을 위한 시간을 가지기 시작하니 모든 것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스스로를 돌보고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지금 당장 하루 30분이라도 자신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거나 단순히 명상을 하며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은 노후의 정서적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은 노후에도 연결의 힘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안정만큼 사람들과의 교감과 자신과의 연결이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이야기했던 모든 내용을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볼 시간입니다. 지금까지는 잘못된 지출의 문제, 관계의 중요성, 그리고 정서적 안정의 필요성을 살펴보았죠.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노후를 더 만족스럽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는 실제 사례와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천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경제적 준비는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작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커피 한 잔 값 정도의 돈이라도 스스로를 위해 모으고 있나요? 이런 작은 금액의 꾸준한 저축이 노후에는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매일 5,000원씩 저축한다면 1년이면 약 180만 원, 10년이면 1,800만 원이 됩니다. 이 돈은 단순한 액수 이상의 가치를 가지며 노후의 뜻밖의 상황에서 우리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노후에는 고정 비용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불필요한 보험이나 구독 서비스를 점검하고 실제로 필요한 것만 유지하는 것이죠. 이런 세부적인 조정이 경제적 여유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돈이 아니라 돈을 다루는 태도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돈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나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노후의 자산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한 안부 인사에서 시작해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가족 모임을 계획해 보세요. 특별히 거창한 모임이 아니라도 함께 식사를 하거나 함께 영화를 보는 것만으로도 좋은 시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지역 사회에서 진행되는 봉사활동이나 취미 활동에 참여하며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할 기회를 만들어 보세요. 이런 활동은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에너지를 얻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세요. 정서적 안정은 스스로를 돌보는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하루 10분이라도 명상을 하거나 감사일기를 써보세요. 감사일기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날 있었던 작은 행복, 예를 들어 맛있는 음식을 먹은 순간이나 맑은 하늘을 본 느낌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소한 행동이 우리의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삶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만듭니다. 또한 새로운 도전을 통해 자신감을 얻는 것도 중요합니다. 퇴직 후 새로운 언어나 기술을 배우거나 자신만의 작은 프로젝트를 계획하는 것은 삶에 활력을 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70대 노인은 평생 한 번도 배운 적 없던 그림을 배우기 시작하며 삶의 새로운 재미를 찾았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내가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도 작은 도전을 시작해 보세요. 그 도전이 반드시 크고 대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순히 새로운 요리를 배우는 것부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노후 준비의 핵심은 균형입니다. 지금까지 경제, 관계, 정서적 준비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이 모든 것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진정한 노후 준비가 완성됩니다. 이 균형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기대나 사회적 기준에 맞추기보다는 스스로 원하는 삶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그려보세요.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 작은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오늘 방송에서 우리는 노후 준비의 다양한 요소를 다뤘습니다. 가장 후회되는 지출을 피하고 관계를 정립하며 정서적 안정을 준비하는 법을 배웠죠. 여러분의 노후는 지금의 선택과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
여러분만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을 통해 영상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해주세요.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후에 빛나는 지혜였습니다.